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집순이, 집돌이라고 부릅니다. 게으르다고 생각하기 쉽죠. 사교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안에서 충전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즐겁지만 동시에 체력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대화, 눈치, 표정 관리?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걔는 계속 계산 중입니다. 그래서 약속 하나가 끝나면 이틀은 쉬어야 회복됩니다. 이들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통제 가능한 세계입니다. 조명도, 온도도, 소리도 전부 내가 정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거의 없습니다. 심리적 안전지대인 셈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면 어떨까요? 대부분은 실망하겠지만 집순이와 집돌이는 속으로 안도합니다. 겉으로는 아쉽네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립니다. 준비해야 할 부담이 사라졌고 억지 텐션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돌아와서 쓰러지듯 쉬지 않아도 되니까요. 취소는 손해가 아니라 보너스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유시간이 생긴 겁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걸 외로움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만남이 더 피곤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먼저 뇌과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내향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뇌를 기능적 자기명 영상으로 촬영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도가 외향적 성향자보다 평균 23% 높았거든요. 전전두엽은 계획, 판단, 사회적 행동조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다시 말해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노출될 때 뇌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같은 대화를 나눠도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톤, 맥락, 숨은 의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 1시간 약속이 3시간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뇌가 과부하 상태거든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신경학적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집순이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오해 말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2020년 연구를 보면 내향형 인간관계 만족도는 외향형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차이는 관계의 개수가 아니라 깊이였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평균 18명의 지인과 얕은 교류를 한다면 내향적인 사람은 5명에서 7명과 깊은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 사람을 만나는 모임보다 1대1 대화를 선호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조용하지만 개인톡에서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죠. 피상적인 안부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관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깊게 맺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많이보다 진하게. 그렇다면 왜 집이 이렇게 중요한 공간이 될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심리적 피난처라고 불렀습니다. 외부 세계는 변수투성이입니다. 누가 말을 걸지, 어떤 소음이 들릴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집은 다릅니다. 모든 게 내 통제 아래 있습니다. 2019년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주당 40시간 이상인 사람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5% 낮았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즉, 집이라는 자체가 생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겁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편한 옷을 입는 순간 자율신경계가 이완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외출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전투 준비에 가깝습니다. 옷을 고르고 머리를 만지고 지갑과 핸드폰을 챙기고 대중교통에 몸을 싣고 낯선 공간에 적응하는 모든 과정이 에너지를 소모하죠. 그러니 약속 하나를 잡으려면 최소 이틀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약속 취소가 왜 그렇게 반가운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피적 안도감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해야 했던 일이 사라지면 뇌는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겁니다. 마치 시험이 연기되거나 회의가 취소됐을 때 느끼는 그 해방감과 비슷하죠. 2021년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내향적 성향자들은 약속 취소 시 불안지수가 평균 34% 감소했습니다. 반면 외향적 성향자들은 오히려 12% 상승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정반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집순이에게 약속 취소는 실망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갑자기 생긴 자유시간을 어떻게 쓸지 행복한 고민을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고립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반면 고독은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2020년 이화 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주말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았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사이 응답자 중 68%가 혼자 있는 시간을 재충전의 기회로 인식했습니다. 이들은 혼자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내면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집순이와 집돌이는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회적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배터리가 작은 게 아니라 소모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충전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건 결핍이 아니라 특성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창의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보다 28%입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을 때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가동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망인데요. 과거 기억을 정리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아이디어를 조합하는 작업이 이때 일어납니다.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뇌가 뇌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혼자 샤워하다가 산책하다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집순이들은 이 시간을 많이 확보합니다. 외부 자극이 줄어든 만큼 내부 사유가 깊어집니다. 책을 읽고 생각에 잠기고 영화를 보며 해석하고 음악을 들으며 감정을 탐구합니다. 겉은 조용하지만 머릿속은 시끄럽습니다. 이런 과정이 쌓이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창작자들 중 상당수가 내향적이었습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하루 종일 글만 쓰고 화가 에드워드 호퍼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렸죠. 이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창작의 원천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향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둘 다라고 답합니다. 기질적 요소가 약 50%, 환경적 요소가 약 50%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용한 놀이를 좋아했다면 타고난 부분이 있는 거고, 성장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학습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2년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향성과 외향성은 우열이 없습니다. 단지 에너지 충전 방식이 다를 뿐이죠. 외향적인 사람이 사람을 만나며 에너지를 얻는다면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으며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둘 다 정상이고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외향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사교적인 게 좋다고 배웁니다. 조용한 건 소극적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건 편견입니다. 조용하다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혼자 있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사고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집중력 있게 일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내향적 인재를 주목합니다. 혼자서도 집중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특히 리모트 워크가 확산되면서 집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집순이들에게는 최적의 환경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좋아하는 성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에너지 충전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둘째, 무리해서 외향적인 척하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 사람을 많이 만나면 번아웃이 옵니다. 셋째,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남이 적당한지, 한 달에 한 번이 적당한지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해받지 못할까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관계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관계거든요. 그러면 오해도 줄고 관계도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좋아한다고 평생 집에만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밖으로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니까요. 다만 그 빈도와 강도를 스스로 조절하면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세상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약속이 취소되면 진짜로 아쉬운가요? 아니면 솔직히 조금은 기쁜가요? 만약 기쁘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집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충분히 괜찮은 삶의 방식입니다.